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4년도 기사시험 1회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다시 한번 복귀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펜 내려놓으시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물론 오늘 설명드릴 문제들이 대부분 다 기본적인 문제야. 그래서 펜 들을 필요 없이 가만히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2번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24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25년이나 26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이기 때문에 자기 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기사 단답, 굉장히 무게감 있던 양이 많은 그런 문제였는데 문제수가 많이 줄었고요. 예비 전원 설비나 테이블 스펙 3개 과목에 대해서, 이거는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제1전기기술학원의 과목별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다른 타 학원과의 비교는 안 된다. 그런 격이 떨어지는 것들과는 비교하지 않고 제1전기학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기사 단답 19페이지 5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가볍게 풀지 않았을까. 5번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마 적어도 10번은 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에서 중성선에 여기에 단선이 되었다면 부하 A와 부하 B의 단자 전압은 얼마가 걸리겠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자면 이 부하 50W짜리의 부하의 저항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 부하의 저항도 구해내셔야겠지. 그래서 그림이 우리가 회로 제일 앞부분에서 배우는 5가지 전기 누설 중 하나인 분전압 구하는 거야, 분전압. 그래서 여기가 RA가 될 거고요. 여기가 R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당 간의 전압은 전체 전압인 200V가 되겠지. 이게 끊어졌으니까 전체 전압은 몇 볼트? 200V일 테니까 그놈이 요 전압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RA나 RB에 걸리는 전압 VA, VB를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구했어야 돼? 바로 RA 값이 얼마인지 RB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낸다면 그 다음엔 기본적인 분전압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RA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RA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RA는 우리는 P는 어떤 식이 있어서 R분의 V제곱이 있었잖아. 따라서 RA를 구해라 그러면 P분의 V제곱이 되겠지. P는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50W가 주어져 있고요. 전압의 제곱, 여기선 전압은 여기 자체에 걸린, 지금 얘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A 부하의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의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0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RA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RB를 구해라 그러면 RB도 역시 P분의 V제곱이고 P는 여기서 100W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전압은 1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RB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RA, RB를 정해놓은 다음에 VA를 구해라 그러면 RA 플러스 RB분의 전압과 저항은 어떤 편이어서 자기 편이었지. 따라서 RA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 전압 200V인 전체 전압이 곱해진다면 분전압 VA를 구할 수가 있겠지.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여유 있게 들으라 그랬어. 또한 VB를 구하라고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RA 플러스 RB분의 RB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기 편. 그리고 나서 전체 전압 V를 한다면 B의 양당 간의 전압을 또 구할 수가 있었다. 요런 얘기 풀이가 계산 과정에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자면 부하 A의 저항을 구해라 그러면 금방 설명했다시피 자기 부하 50W, 50W, 이게 킬로와트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와트로 주어졌고요. 킬로와트면 곱하기 10에 3승을 해주면 되는 거고,
분의 자기전압 100의 제곱 해서 205옴이 나온 거고요. 일단 B 전압을 구하기 전에 VB를 구하기 전에 RB를 구하고 간다면 RB는 PB분의 V의 제곱 따라서 100분의 100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 105옴이 나오는 거야. 105옴이. 그걸 가지고 분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VA를 구하자면 자기 편 RA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RA가 얼마야? 200. RB가 얼마야? 100. 분의 200 곱하기 전체 전압 200V 따라서 133.333V 따라서 0.33V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VB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역시 B부하의 값은 아래 RB 값은 105옴이 나온다는 얘기 위에서 풀어드린 거. 그래서 VB를 구해봐라고 한다면 200 플러스 100분의 VB면 RB가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100 곱하기 200 했더니 66.666 따라서 0.67V 하고 이렇게 나오는 교재와 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앞부분에서 배운 거라서 충분히 여러분이 아마 복습을 많이 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풀어보고 재미 붙이면 충분히 푸는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아마 가졌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자, 양수량 주어졌습니다. 18 세제곱미터 퍼 미니. 제가 항상 미니수를 기준으로 풀으라고 얘기했던 거. 총 양정 H값 25m 주어져 있고요. 펌프형 전동기의 소요 출력 기본 단위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단 효율은 85%이며 여유계수 K라고 넣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공식 들어가 보자면 P는 어떻게 됐던 얘기야? 6.12에 2타분의 K QH 했던 그놈이죠. K의 QH. 단위는 항상 킬로와트라고 얘기했었고 우리 교재와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주워먹기 문제였다. 이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이제 펌프용이 나왔다면 다음에 권상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교재 맨 뒷부분에 있던 문제들이었죠. 기억을 해놨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6.12 곱하기 효율은 얼마? 0.82 분의 K는 1.1에 양수량은 18 나와 있고요. 높이는 25m 하고 계산했던 거야.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자, 기본 공식 반드시 암기가 돼 있는 얘기. 6.12 2타분의 K QH 했던 거. 기본 단위 킬로와트였고요. 그래서 대입해서 98.637 따라서 0.64 킬로와트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아이고 감사한 문제. 언제나 나오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번이었고요. 다음은 3번 문제, 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리 문제.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얘기할 때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 말고 뭘 했었어? 감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배웠었어. 왜냐하면 이 문제가 18년도 기사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놈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여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다는들 우리는 감리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왜? 5점인데 그 5점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던 많은 암기한 것들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쓰셨어도 이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도급의 현황이 있어야 되고요.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고 작업 계획서가 있었어야 되고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고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적 보고서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암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나는 체크만 해주고 외워 그러면 그만인 그런 얍사랑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안 봤으면 한다고 강의는 해드렸지만 말씀은 드렸었어. 기억하나? 그래서 3번 가볍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번 문제, 그러니까 아는 거 똑같은 것만 맞춰도 돼. 이 교재는 예비전원 설비에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3번과 동일한 문제가 된다. 숫자까지도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겐 기본이었어. 그죠? 그래서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 200 아하 상시와 10kW 표준 전압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2차 충전 전류값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연축전지의 방전율은 10시간율까지 줬어. 우리는 안주도 푸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연축전지뿐만이 아니라 알칼리 축전지, 다시 말해서 방전율이 5시간율인 문제까지 두 가지를 다 풀어봤었죠. 여기서는 하나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충전 전류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써서 10분의 아하 플러스 V분의 P 이렇게 구했었잖아.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요 10시간율은 줬어. 그지? 우리는 안 줘도 외웠는데. 그래서 10분의 200 아하 플러스 VV 100분의 P. P는 얼마야? 만. 이거 만인데 천 쓰고 좋아하는 놈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어. 찬찬히 해, 찬찬히. 그래서 답을 냈었던 20 플러스 100. 그래서 120 암페어가 나왔던 답까지 수치까지 똑같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린 기본적으로 10분의 아하 플러스 V분의 P라고 공식 2차 충전 전류값 공식은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입에서 설설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점은 5점이었고요. 그래서 120A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도 보겠습니다. 교재와 똑같은 문제인데 교재하고 다른 거라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교재에선 비고라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약 최대 전력이라고 해서 얘는 단위가 무조건 킬로와트였으며 기본 단위는 1kW 단위야. 1kW 단위.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44528아 그게 비고란에 있던 내용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그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는 우리의 실기 문제풀이 방식대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에 둘째 자리까지 적시해달라는 기본 원리에다가 충실히 풀어주시면 된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놈을 요 비고란을 적용해서 어차피 계약 최대 전력값은 킬로와트 단위라고 한다면 소수점을 없애야 되거든. 계산식은 잘 풀고 마지막에서 소수점을 없앤 값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만약에 틀렸다고 했다가 뭐 어두운 밤길 못 다닐 일이 있겠어. 그제?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맞게 해주겠지. 그러나 출제자의 분명한 의도는 비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라. 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내용도 없고 그 얘기는 그냥 계산식 우리의 2차 실기 계산식 값으로 얘기해 달라는 그 내용이야. 그 계산을 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본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900을 가지고 처음 75에 대해서는 100% 75는 곱하기 100% 그 다음 75kW에 대해서는 85%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75%,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65%. 해서 우리가 지금 75 몇 번에서 4번. 그러면 얼마가 나온 거야? 300kW가 나왔잖아. 그러면 900에서 300을 뺀 나머지가 얼마니? 600이 나왔잖아. 그 600에 대해서는 300kW가 초과했잖아. 그 나머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교재랑 똑같은 문제고 비고만 빠진 문제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603.75kW 얘는 무조건 킬로와트라고 얘기했어. 그 사형까지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그지? 그래서 603.75고 이 친구가 원한 건 바로 거기까지 다 써달라는 출제자의 의도이며
혹여 604kW라고 적었다고 한들 과연 채점자가 겁도 없이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적었어도 계산은 쓰고 이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맞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출제자는 위에 거를 쓰라는 취지였다는 걸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른 데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5번 문제였다는 거, 교재와 똑같이 숫자까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왔던 바로 그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나가는 요건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출 문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건선비, 변압비가 주어져 있거든. 변압비가 나와 있는 관계로 건선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아닐까라는 실수를 할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틀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배점은 6점입니다. 6점, 3점, 3점 이랬을 텐데 어차피 하나 틀리면 다 틀리게 될 테니까 어차피 다 틀렸겠지. 그래서 부분 점수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출제자는 뭘 원한 거냐? 이게 지금 2차 측에 있는 전압을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변압비에 따른 건선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얘는 이 1차 측에 나누어지는 분전압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아까 1번에서 풀었던 그 문제처럼 분전압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ohm과 5ohm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체 양당 간의 전압은 5500V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걸리는 게 2완이 될 것이고 이쪽이 2투가 되는 새로 만들었지만 전혀 무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여기에 1차 측입니다. 1차 측의 분전압을 구해라 그 얘기야. 그렇다면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를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항에 따라서 분전압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네가 쓸 수 있니? 풀어낼 수 있니? 라는 새로 만들어진 문제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완을 구해봐 그러면 3 플러스 5분의 자기 거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압 했더니 2062.5V. 마찬가지로 이 둘을 구해라 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는 자기 거니까 요번에는 5ohm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5500 했더니 3437.5V. 1차 측의 분전압을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압비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란에 써주시면 되는 게 6번 문제, 신형 문제, 처음 만들어진 신출 문제라. 좀 후지게 만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닌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실수하신 분들 억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7번째 문제, 우리 많이 다뤄봤죠. 이건 변형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쉽게 내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비 용량이 주어졌어. 각 종류별로 조명 20 주어졌고요. 일반 동력 주어졌고요. 냉방 동력이 주어졌는데 단위가 VA per 제곱미터야. VA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질문은 뭘 물어봤어? KVA를 물어봤잖아. 그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하의 총합이지. 총합이야. 20 플러스 35 플러스 40에다가 얘네들의 면적이 연면적 7만이라는 얘기죠. 7만. 요거야. 그러고 나서 KVA를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 같으면 공 3개 아예 지워놓고 풀 테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다 적었겠지.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신다면 수전설비 용량 구해라. KVA야. 그래서 조명, 일동, 냉동에 대해서 바닥 면적 7만 제곱미터. 거기에 KVA를 물어봤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갔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6650 KVA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서 풀어봤죠. 단답에서도 해봤고요. 예비전원에서 분기회로에서도 다뤄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분기회로 수구해라 그러면 요거를 뭐로 나눠서 VI로 나누면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총 부하설비 용량, 수전설비 용량 같은 얘기입니다. 라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번에 8번 문제입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 2015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 요거는 제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요거는 교재에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싫지 않을 겁니다. 왜? 요 정도의 무게감은 앞으로 한 적어도 5년, 길게는 한 10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보니까 10년 주기네, 10년 주기. 그래서 당장은 또 공부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보시기 바라요. 사용 중인 UPS의 2차 측에 단락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UPS와 고장회로를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분리시키는 방식 3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네요. 기술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간단하게 3가지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네요. 일단 배선용 차단기에 의해서 차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뭐 속류 차단이라고 해도 돼요. 빨리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로 해서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의 한류형 퓨즈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환시이며 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바로 끊어내는 정한시 조건이 되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기술사 내용이 될 테니까 우리 기사에서는 이렇게 방식 3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속단 퓨즈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속단이라고 할 텐데 정식 명칭은 반도체 한류형 퓨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8번 문제. 요거는 저희가 적중을 못 시켰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점수가 총 점수가 40점이 배치가 됐어요. 그 중에 똑같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24점입니다. 40점 중에서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한 70점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쉽게 냈느냐고 단답을 많이 줄였어. 그래서 총 3과목 합친 점수가 40점이야. 40점 중에서 24점. 그래서 약 60%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 강성진 선생님께서 나머지 60점을 갖고 계신데 60점 중에서 똑같이 나온 것만 얘기하더라도 똑같이 적중되고 맞출 수 있는 선을 얘기하자면 41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 교재만 열심히 즐겁게 공부했더라도 스트레스도 덜 받았겠네. 쉬운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서 65점 정도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가벼운 시험이었다. 다음 시험도 올해는 역시 계속 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단답이 지금 4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한 4, 5개라고 봐도 돼요. 4, 5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어차피 10개 안팎으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단답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돼지 여러분들과 함께 24년도 제1회 정기기사 실기시험 풀이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강성진 선생님의 나머지 과목, KC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그죠? 풀이 한번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